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지난 6월 25일, 저는 이걸 오늘 6월 25일 촬영합니다만, 이게 이제 월요일 날 나가니까 25일은 이제 토요일입니다. 오늘이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 침략전쟁 72주년 되는 날입니다. 저도 그리고 번성한 일가 친척이 많지 않은데 제 일가 중에서 외사촌 형 하나가 전사를 했고, 육촌 형 2명이 참전용사로서 그때 상사였었습니다.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엊그제는 이제 감격스러운 기사 하나가 문화일보에 실렸습니다. 92세의 카나다 사람 미스터 코미어 92세인데 그 유해가 재가돼서 한국으로 건너와 부산의 유엔군 묘지에 묻혔습니다. 가족에게서 유해를 넘겨받은 보훈 저장이 직접 유해를 부산까지 모시고 내려가서 주한 카나다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안장식을 거행했습니다. 20세의 새파랗게 젊은 나이로 남의 나라 한국, 당시에는 지구 어느 구석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노랑둥이 얼굴에 보잘것없는 나라 한국에 파병되어 멋모르고 전투를 했는데, 그 나라가 세계에서 우뚝 선 경제대국 자유를 지키려는 우방, 카나다의 우방이죠. 또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코미어 씨는 눈을 감기 전 동료들과 피를 흘린 나라 대한민국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엔군 묘지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라는 게 없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한국밖에. 그러니까 유엔군으로서 싸우다 죽은 군인을 묻은 유엔군 묘지라는 게 전 세계에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유엔군이 없지 않습니까? 6.25 때 그때 한번 만들었다가 해체돼, 그때 만들었던 유엔군이 유일한 유엔군이고, 전 세계에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조차 못할 이런 발상, 내가 죽더라도 자유를 지키다가 지켰던 나라, 지금 번성한 대한민국에 가서 묻히고 싶다, 그런 발상을 눈이 파란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 저희는 생각조차 못하죠. 글을 쓰면서 저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몸은 고향 땅에 묻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으면서도 고향을 생각한다는 수구초심이란 말을, 중국말 수구초심,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7월 27일, 앞으로 27일 한 달만 있으면 6.25 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입니다. 1953년 1년 1개월 만에 체결했으니까 69주년이 됩니다. 이에 맞추어서 미국 워싱턴의 국립묘지, 알링턴 국립묘지에 6.25 전쟁에서 산화한 미군 용사 37,000명, 또 미군 소속 한국인 카투사 7,0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진 약 45,000명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가 제막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조만간 꼭 한번 미국에 갈 기회가 있으면 들러서 꽃 한 송이를 바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지난 3월 발발한 러시아 침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넉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와 미국 대 중국 갈등으로 어려운 세계 경제가 이 전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미국 중국 간 갈등이, 미중 갈등이 통상 위축, 자원 전쟁, 그리고 전지구적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꼭 먹어야 사는 인류에게 식량 결핍이라는 근원적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계 밀 생산의 26%를 담당하는 곡창지대 우크라이나가 이제 아주 세계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식량 창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전 농토의 3분의 1에서 현재 파종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년도에 생산한 밀 3,500만 톤도 러시아가 항구 오데사를 봉쇄하고 있어서 출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곡물은 장기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러시아가 인류 전체에 죽을 죄를 짓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동조하는 국가는 공산당 독재의 중국,
노동당 독재의 북한, 40년 일당 독재의 우크라이나, 이웃에 있는 옛 소련 위성국가 벨라루스, 죽은 카스트로와 뒤를 이어 동생이 70년째 독재를 펴고 있는 큐바, 이렇게 네 나라뿐입니다. 모두가 공산주의를 제창한 마르크시즘을 현실에 이룬답시고 피해 혁명을 일으킨 옛 소련의 레닌을 추종하는 나라들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레닌과 모택동을 같은 반열, 말하자면 동급에 놓는다고 레닌을 입에 올리지조차 않지만, 벨라루스 같은 나라는 아직까지도 나라 곳곳에 레닌 동상이 수두룩합니다. 동상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무려 1300개가 넘는 레닌 동상을 1989년 구소련이 해체될 때 철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김정은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경상도, 전라도 할 것 없이 나라 곳곳에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 그 초상화에 꽃을 바쳐야 할 처지가 될 겁니다. 이런 놈들과 무슨 평화협정을 합니까? 평화협정이 통일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금수산공전인가 뭔가에 묻혀있는 김일성, 김정일 시신부터 꺼내서 없애는 작업입니다. 골빈 벌거스름한 작자 하나를 5년 동안 대통령으로 뽑아서 맡겼더니 지금은 양산박에 틀어박혀 두꺼비처럼 두 눈만 꿈뻑대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욕을 해대는 극성 우파들이 좀 너무하다 싶다가도 잘한다, 쌤통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이런 못난이가 대통령 하면서 국민을 속였는데도 이걸 지키자고 난리입니다. 감옥 가지 않게 지키자는 겁니다. 이게 나이가 70이니까 앞으로 20년은 대통령 연금인지 뭔지를 1,500만 원 넘게 꼬박꼬박 받아 챙길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자기가 책정해서 세금도 안 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비서, 경비, 경호원, 죽더라도 배우적까지 또 꼬박꼬박 챙길 것 아닙니까? 현 대통령은 이것을 소급해서 깎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자기만큼은 퇴임 후에 이런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지금까지의 연호 대통령과 같은 예우만 받겠다고 약속을 하고 일찌감치 법 개정으로 관보에 게재를 하십시오. 전임 대통령의 양체짓과 착한 척, 공정한 척하는 위선을 망신주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지라 신기하기도 하고, 박지원이 말대로 실수가 있을까 불안하기도 하지만 뒤로 꿍치는 것 없이 없어서 시원하기도 한 것이 요즘 대통령의 출근길 기자와의 한마디입니다. 참 잘하는 일입니다. 전임 시절에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변인을 시켜서 한마디 하면 그 해석을 놓고 의중이 이렇다느니 아니냐니 하며 설왕설래했습니다. 또 그래놓고 못난 대통령은 그것을 즐기는 듯이 보였는데 그런 것이 없어져서 좋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 수리가 끝나면 매일매일 하기보다는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하는 것으로 좀 말을 아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노동당 회의에서 카펫에 쪼그리고 앉은 내각 총리와 당 조직 지도부장에게 지시하는 커다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모습이 알려졌을 겁니다. 관련이 없는 저도 사진을 보며 창피를 넘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가정에서도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런 창피한 모습의 그 사진이 공개된 것을 보면 오히려 김정은의 위치가 썩 확고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구석에는 김정은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길래 이런 망신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고 사진을 공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고하는 의미에서라도 말입니다. 이런 북한을 상대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고할 예가 바로 옛 동독과 소독의 관계입니다. 소독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동독과 분단된 후에도 끊임없이 동독을 경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다만 우리처럼 못 줘서 안다라는 그런 지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원칙을 지켰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공식 요구가 없거나
지원금이나 물자의 용처가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거나 반대급부가 없으면 지원을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서로 상대국을 왕래했고 동독 시민 25만 명이 서독으로 이주했고 동독의 정치범 4,000명이 서독으로 망명했습니다. 망명객 한 사람당 서독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 물급 망명객은 100만 불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동독은 골치 아픈 사상범을 쫓아내고 돈까지 챙기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방송 청취, 서로 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우편물 교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원칙이 지켜졌기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다고 무작정 쌀을 보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을 맡은 놈이 먼저 주민을 먹여 살리는 노력을 하고 그래도 힘이 붙여서 요청하면 그때 뭔가 줘도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 발에 2,500만 불 거의 300억 하는 로켓을 수도 없이 발사하면서 주민이 굶는 것에 눈 감는 정권을 도운다는 것이 인도주의가 아닙니다. 원칙 없는 싸구려 인도주의는 나쁜 정권을 연명시키고 주민을 더욱 고통에 처박을 뿐입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2020년 재작년 11월 19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였었죠. 재작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후에 벌어진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경찰관도 4명인가가 사망했습니다. 트럼프가 이 폭동을 선동했느냐가 관점인데 치밀하고 공정한 청문회를 통해 트럼프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법정에 서지는 않더라도 2024년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접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선동정치 4년이 미국을 쳐다보고 있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 큰 변화를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처럼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잘못된 인식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광팬 같은 팬덤 문화가 아주 당연한 것처럼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겨우 20만 명밖에 안 되는 트럼프 광팬이 미국 시민의 성숙한 의식에 얼마간의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전폭적 지지를 받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지지층의 핵심이 학력이 낮은 백인 노동자층이라는 것도 한몫을 합니다. 과격하고 급진적이며 감정적이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대다수 국민이 안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개딸을 두고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이 세력을 점점 키우고 싶은 겁니다. 개딸이 무슨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현상입니까? 의식 수준이 형편없는 낮은 일부 욱하는 젊은 여성이 못 모르고 광우병 사태 때처럼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하고 울부짖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려야 멀쩡한 사회가 되는데 그 방법으로 그에 대항하는 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회 이곳저곳에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도록 법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명숙처럼 조국 부인 정영심처럼 유시민처럼 양심상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뇌송송 구멍탁 하던 당시의 젊은 여성 대부분이 이제는 그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제정신으로 돌아왔겠지만 일부는 아직도 맹목적 내로남불당 지지자로 남아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머리가 굳어서 화석이 된 것입니다. 내버려 둘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 사는 재미있는 세상을 만드는 코미디언이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